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캡의 찰스입니다. 이야기는 파코라는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구독자 7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있으며 새로운 동급생이자 뷰티팁 유튜버인 루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미의 메이크업 기법을 시연할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하벤입니다. 하벤은 이 유튜버들을 싫어하며 적어도 자신을 이렇게 굴욕적으로 만들었으니 수익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코는 하벤에게 짜증을 내며 시청자들에게 미소를 지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파코는 운 좋은 구독자 한 명에게 최신형 PC를 증정할 것이라고 밝히지만 하벤은 그것이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코는 방송이 끝나려고 하자 작별 인사를 하고 하벤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벤이는 화장을 지우는데 애를 먹고 요즘 학교가 끔찍하다고 고백한다. 파코는 말썽꾸러기 유튜버로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성적은 형편없지만 돈 버는 법은 잘 안다. 루미는 신입 유튜버지만 외모 하나로 먹고 산다. 하벤이는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며 좌절한다. 그는 부유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스네퍼라는 아이가 방송 중에 웃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을 발견한다. 스네퍼는 라이브 방송을 망쳤다며 하벤이를 마구 밟는다. 스네퍼는 파코의 촬영 감독이며 학교 일진 무리에 속해 있다. 하벤은 거의 자신을 위해 맞서려 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의 조롱만 불러일으킨다. 파코는 하벤이 지나치게 흥분한다고 생각하고 스네퍼는 무서워서 거의 실례할 뻔했다고 둘러댄다. 하벤은 스네퍼가 파코의 권위에 편승하기 위해 그의 카메라맨이 되겠다고 자원했던 것을 떠올린다. 꽤 비겁한 행동이지만 하벤은 스네퍼가 좋은 전략가임을 인정한다. 스네퍼는 하벤이 더 원하는 게 있는지 묻지만 하벤은 그저 이것이 학교의 서열이고 자신은 최하위라고 인정한다. 바로 그때 루미는 방금 했던 스트리밍으로 $200를 벌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200를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모두 파코 덕분이기에 루미는 그에게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한다. 하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스네퍼가 똑같은 말을 하자 놀란다. 스네퍼는 파코에게 조언을 구하고 파코는 미성년자는 수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스네퍼는 전에 부모님 돈을 훔치다 걸린 적이 있어서 부모님이 계좌를 사용하게 해줄 가능성이 없다. 스네퍼는 하벤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스네퍼의 무례함에 모두가 웃고 하벤은 주먹을 써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벤은 어머니를 찾아가고 어머니는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척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하벤은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엄마는 하벤 얼굴에 멍 자국을 보고 싸움을 했는지 걱정하지만 하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 일을 엄마에게 걱정 끼칠까봐 말하지 않으니 하벤은 자신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벤은 어머니 치료비 $200를 내려가면서 그 돈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주일치임을 생각합니다. 하벤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데 방과 후 매일 일해도 하루에 $30밖에 벌지 못합니다. 반면 그의 새로운 튜브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200를 벌 수 있습니다. 하벤은 분노하며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하벤은 동료 바미가 인사하며 그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벤은 바미에게 패티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은 바미를 위해 패티를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바미는 그 식당의 아이돌이고 바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벤은 행복합니다. 바로 그때 파코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식당에 도착합니다. 하벤은 숨고 파코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왬도날즈의 여신을 만나러 왔다고 밝힙니다. 하벤은 파코가 바미를 보러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파코는 바미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30초 안에 햄버거를 만들지 못하면 전화번호를 주어야 합니다. 파코가 뭘 하려는지 정확히 아는 하벤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그 특정 햄버거는 재료가 10가지가 넘어서 30초 안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지 바미의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코는 챌린지를 하고 싶지 않은 척하지만 시청자들이 그를 강요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바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입 유튜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하벤이 버거를 만들었다는 말에 모두 놀랍니다. 심지어 서비스로 패티를 하나 더 추가했고
손님들을 방해한다며 파코에게 가라고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하베는 속으로 자신이 완맥도날드의 왕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른 직원들은 그의 훌륭한 업무 수행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베는 이 일로 학교에서 분명 맞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미의 관심을 끌었음을 알게 됩니다. 집에서 하베는 라면을 끓이고 스네퍼가 자신의 집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베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엄마 계좌를 스네퍼가 쓰도록 놔둔 것에 대해 엄마에게 사과합니다. 하베는 누군가가 스네퍼에게 30킬을 달성하면 $200를 주려는 것을 듣고 그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스네퍼의 라면에 침을 뱉습니다. 스네퍼가 그에게 라면을 만들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하베는 스네퍼에게 수익을 나눠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하벤이 연장 코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스네퍼의 스트림을 끊고 뜨거운 라면을 스네퍼에게 쏟습니다. 하벤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만 스네퍼는 $200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하벤은 다시 사고였다고 말하지만 스네퍼는 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벤은 계속해서 얻어맞으면서 자기 집에서 얻어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타는 계속되지만 스네퍼가 엄마의 암이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자 하벤은 격분합니다. 하벤은 스네퍼의 얼굴에 빠른 주먹을 날립니다. 하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하고 하벤은 싸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거침없이 싸우지만 라이브 스트림 카메라가 아직 켜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학교 여학생이 스트림을 보고 있습니다. 싸움 후 하벤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수리하는데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벤은 항상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잠을 자서 모든 문제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야 할 전기세를 생각하며 근처에 멀티탭을 끕니다. 다음 날 아침 스네퍼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스네퍼는 하루 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벤은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면서 스트림이 끊겼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뽑은 코드가 컴퓨터가 아니라 모니터 전원 코드였음을 깨닫습니다. 스네퍼는 두 사람의 싸움 전체가 카메라에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모니터는 꺼졌지만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스트림이 비디오로도 만들어졌거든요. 하벤은 자신이 업로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스네퍼는 라이브 스트림 중 PC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비디오가 하벤 엄마 계정에 있어서 스네퍼는 직접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네퍼는 비밀번호를 원하지만 당황한 하벤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무시합니다. 하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비디오에는 이미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도 퍼져나갔고 그 비디오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벤은 지역에서만 따돌림을 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비디오를 삭제하려고 하지만 조회수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댓글들을 읽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 하나당 0.5센트 조금 넘게 지급하므로 하벤은 계산을 하고 이 1천만 조회수 영상이 $6,000 조금 넘는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우스꽝스러운 싸움 영상을 보며 웃습니다. 스네퍼가 와서 그들이 영상을 봤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해 패코에 아부하며 열심히 일했기에 격분합니다. 싸움 영상 때문에 그가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된 바람에 모든 것이 망쳐졌습니다. 스네퍼는 이렇게 무너지기를 거부하고 괴롭히기 쉬운 대상을 골라냅니다. 스네퍼는 자신감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학교의 서열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는 괴롭히기 쉬운 대상을 때려서 이를 실행하지만 역효과를 내고 그 대상이 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스네퍼는 패코에게 도움을 구걸하지만 패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스네퍼는 평생 사람들을 밀쳐왔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새로운 평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벤은 $800의 의료비 청구서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벤은 농담이었고 자신감 있게 지불합니다. 곧 비디오로 $6,000가 넘는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때 스네퍼가 나타나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는 자신이 학교의 웃음거리라고 지적하며 비디오 수익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하베는 거절하고 두 사람은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베는 이미 한번 싸워봤으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후 하베는 스네퍼를 위로하려 하지만 여전히 돈을 주려 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스네퍼는 방금 싸움을 녹화했다고 밝힌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카메라를 숨긴 채 멋진 카메라 각도 실력을 보여주었다. 하베는 스네퍼가 직접 업로드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스네퍼는 같은 내용을 재활용한 영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영상을 만든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스네퍼는 사실 하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벤에게 합류하자고 하러 온 것이다. 스네퍼는 그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하벤은 같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놀란다. 스네퍼는 자신이 파트코의 전 프로듀서였다고 말하며 하벤에게도 같은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네퍼는 하벤이 아직 영상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하려면 심사를 포함한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스네퍼는 누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하벤을 압도합니다. 스네퍼는 파트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획과 촬영 기술 덕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스네퍼는 자신의 프로듀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며 하벤은 그저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벤에게 자신을 믿고 함께 돈을 벌자고 말하고 하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상상합니다. 스네퍼는 하벤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그의 진짜 계획은 자신의 계정의 하벤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계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벤은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 묻고 스네퍼는 자신이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수익의 90%는 자신이, 하벤은 10%를 가져가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하려 하고 악당 스네퍼는 하벤이 모든 힘든 일을 하고 자신은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은 친구가 아니라고 스네퍼에게 일깨워줍니다. 스네퍼는 하벤 없이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하벤은 다시 거절하며 버거를 팔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벤이 완전히 무관심하자 스네퍼는 당황하여 자신은 10%만 가져가고 하벤이 나머지를 가져가라고 제안합니다. 천재 협상가 주인공이 마침내 동의하고 스네퍼의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듣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스네퍼는 하벤이 자기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그래도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새로운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학교에서 파트코는 하벤과 스네퍼를 자신의 라이브 스트림에 출연시키지만 하벤은 그가 단지 바이럴 싸움 영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챕니다. 파트코는 그들에게 계획대로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도록 강요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힘 당하는 소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소년은 은밀히 자신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스네퍼는 하벤에게 시작하라고 하지만 하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파트코는 구독자들에게 무료 PC를 증정하겠다고 제안하지만 하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경품 증정은 사기이고 파트코는 카메라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뿐입니다. 하벤은 방송에서 파트코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며 파트코에게 맞은 멍자국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벤은 자신이 당한 파트코의 모든 악행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겠다고 설명합니다. 하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알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계속 맞으니 돈을 받으면서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불명의 소녀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이 하벤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네퍼는 파트코 시청자들이 자신의 채널로 오게 하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코가 폭로당한 것에 대해 매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역효과를 냅니다. 파트코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라이브 스트림이 종료되었다고 밝힙니다.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파트코는 자신을 폭로하려 했던 하벤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파트코는 알지 못하지만 스네퍼는 33,000명의 시청자들에게 폭행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스네퍼는 걔네가 파트코의 방송에 도전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네퍼는 하벤을 이 쇼의 스타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그가 항상 그랬듯이 얻어맞는 것이었고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고 돈을 벌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벤은 얻어맞는 것이 정말 돈이 되는 일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벤은 큰돈을 벌겠다고 결심했기에 자신의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야 합니다. 이 순간 그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괴롭히는 자에게 맞서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벤은 약간의 결의를 보여주지만 이것은 패트코를 화나게 합니다. 스네퍼는 하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짧은 구타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는 이 모든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벤은 패트코가 자신보다 얼마나 큰지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둘 다 고등학생이지만 파트코는 근육이 장난 아니고 하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왜소해. 하벤은 잠시 사과할까 생각하지만 파트코는 하벤을 모욕하고 어머니의 암을 그의 탓으로 돌려. 하벤은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는 놈의 말에 격분하고 하벤이 파트코를 공격하자 모두들 충격을 받아. 하지만 하벤이 파트코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자 채팅창의 모두는 크게 웃어. 파트코는 하벤을 어머니 옆 병상에 눕혀놓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의 하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모두 하벤을 비웃고 하벤은 싸움에서 체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아. 스네퍼와의 싸움은 지금 겪는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같았어. 하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파트코가 다시 주먹을 날리려고 하니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그때 항상 잠만 자는 학생이 파트코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파트코는 그에게 집에서 자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노려보자 겁에 질린다. 그의 이름은 김이고 그는 MMA 세계에 떠오르는 별이다. 파트코는 물러서고 하벤은 몇 마디 말로 교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김에게 놀란다. 그는 김이 자신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김은 다시 잠이 들고 파트코는 떠난다. 스네퍼는 하벤이 꽤 멋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벤이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격려하는 댓글을 남기는 팬들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날 밤, 파트코는 하벤이 자신을 폭로하기 전에 휴대폰이 꺼져서 안도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성격이 밝혀졌다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경악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하벤이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파트코는 그를 물리적으로 때렸지만 하벤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파트코가 그를 때리는 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파트코는 그 후 방송 중 사과했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송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고 그는 바보 같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사람들은 파트코의 조작된 영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누군가 패트코의 구독자 수 감소를 보는데 전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패트코는 옛날 뉴스가 되었지만 헤이버는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스네퍼는 이제부터 그들의 주요 콘텐츠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유일한 문제는 영상 길이였어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아닌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벌려면 영상에 광고를 넣어야 했어요. 문제는 헤이번이 싸움에서 1분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돈을 벌려면 영상이 최소 3분 이상이어야 했어요. 헤이번이 싸움에서 3분 이상 버틸 수 없다면 그의 유튜브 커리어는 끝장이었어요. 그날 밤 헤이번은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누군가 수년간의 훈련을 추천하지만 하벤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는 여러 종류의 무술을 찾아보지만 모두 너무 어렵다. 바로 그때 하벤은 싸우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잘못 쓰지만 놀랍게도 그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한다. 구독자는 없지만 하벤은 그 사람이 수많은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하벤은 그의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이상한 새 얼굴을 한 남자가 자신을 삼닭이라고 소개한다. 삼닭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파이터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휘두르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파이터가 상대방을 흥분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한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삼닭은 기술 하나를 가르쳐주고 하벤은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벤은 지켜보지만 너무 쉬워 보여 사기성 조회수 늘리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하벤은 맥도날드에서 일을 그만둡니다. 거기서 일한다고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동료들은 패코의 진실을 밝힌 사람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바미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벤의 상사는 하벤처럼 유명해지려고 자신만의 채널을 시작할까 고민하지만 하벤의 무서운 눈빛에 겁을 먹습니다. 바미는 패코의 진짜 모습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하려고 오고 그의 전화번호를 묻자 모두가 놀랍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으니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수업 중에 하베는 바로 번호를 사용해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지만 그가 자신을 사기치는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돈을 다 가져가라고 하지만 하베는 그의 심각한 팬이라는 댓글이 그냥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스냅퍼가 와서 단 2개의 영상으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지적합니다. 유명인들조차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스냅퍼는 하벤이 3분 동안 싸움을 지속하는 방법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벤은 그렇지 않다고 하자 스냅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벤에게 지금 유명하다고 상기시키지만 하벤은 유명세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루미가 와서 함께 라이브 스트림을 하자고 요청하며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벤은 유명세가 최고라고 말하고 그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의심하는데 루미는 시청자들이 하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하벤을 설득하지만 그는 팀의 전략가인 친구 스냅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불행히도 스냅퍼의 판단도 흐릿합니다. 그는 루미가 친구를 데려와서 더블 데이트를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파코가 하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망쳤다며 화가 나서 나타나 모두가 겁에 질립니다. 그때 하벤은 3닭의 영상에서 흥분한 상대보다 더 쉬운 상대는 없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파코는 분명히 좌절하고 있고 하벤은 맞아도 다치지 않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스냅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고 밝히자 파코는 주먹을 멈춥니다. 스냅퍼는 영상을 업로드하겠다고 위협하자 파코는 복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루미는 자신이 이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파코는 그냥 가버린다. 스냅퍼는 안도하며 하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벤은 여전히 충격을 받았다. 3닭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기에 하벤은 그 신비로운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 후 스냅퍼는 회의에 늦고 하벤은 싸움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한다. 계속해서 불량배들을 몰아내고 싸우는 것을 유지할 수 없을 테니 큰 문제다. 하지만 하벤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대신 바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한다. 하벤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놀라지만 바미가 문자보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는다. 머리가 둔한 하벤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벤은 바로 그녀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열렬한 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벤은 자신 때문에 무서운 외모의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자는 영상으로 얼마나 벌었냐고 묻고 하벤은 그들이 자신을 강탈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스냅퍼가 구하러 오지만 바로 기절합니다. 하벤은 스냅퍼가 얼마나 약한지 실망하고 그의 싸움 실력이 전무함을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하벤의 휴대폰을 빼앗고 나중에 다시 강탈할 수 있도록 계속 유튜브 영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벤은 그 휴대폰에 바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스냅퍼의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애원합니다. 하벤은 경찰에 신고해서 휴대폰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냅퍼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스냅퍼는 항상 콘텐츠 제작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그 강도 사건을 라이브 스트리밍했다는 것을 밝히고 이제 하벤의 팬들은 모두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냅퍼는 그 커플이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며 그들을 쫓으면 엄청난 조회수를 얻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하벤은 그들이 그냥 자신이 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그 생각을 접고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결심합니다. 잠시 후 하벤이 노래방에서 2명의 강도를 마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벤은 3닭의 영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상대의 주요 손을 파악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 남자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이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잡이군요. 3닭은 오른손잡이 상대의 왼쪽에 서면 주먹을 올리기가 더 쉬워진다고 가르칩니다. 하벤은 어차피 이 남자에게 맞을 거라면 3닭의 영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3닭은 사람이 주먹을 잘 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벤은 오른손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맞아도 다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하벤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3닭은 주먹이 목표물에 닿는 순간이 가장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주먹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공격으로 움직이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닭은 또한 턱을 당겨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벤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폭력배는 그를 마초이스트라고 부르며 다시 공격하지만
하벤은 자신이 너무 느리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히 삼닭이 이 순간을 위한 지시도 해두었지. 보통 사람이 모든 주먹을 제대로 받아치기는 정말 어렵지만 모든 주먹을 제대로 적중시키는 것 또한 보통 사람에게는 정말 어렵지. 깡패가 놀랍게도 주먹을 빗나갔는데 삼닭이 하벤에게 보통 사람이 움직임이 많은 사람을 치는 건 정말 어렵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야. 이 권투 기술을 위빙이라고 하지. 하벤이 상대방의 주먹을 머리로 계속 치려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한 상대방에게는 위빙 기술이 뛰어난 권투 선수처럼 보일 거야. 삼닭은 또한 상대방의 주먹을 노리는 데 집중하면 하벤의 주먹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라고 가르쳤지.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 때문에 더 많이 빗나갈 거고 거기다가 설령 맞더라도 맞아도 아프지 않은 기술 때문에 하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야. 샘닭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 시점에 하벤은 더 이상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더 자신감 있는 하벤이 이제 깡패에게 바미에게 답장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남자는 바미가 누군지 전혀 몰라 계속 공격하지만 하벤은 샘닭의 기술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먹으로 남자의 주먹을 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깡패는 왜 피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하벤의 라이브 스트림 채팅은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미쳐 돌아갑니다. 하벤은 더 자신감을 얻고 있지만 샘닭의 영상을 더 많이 볼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맞아도 다치지 않는 것에 대한 영상만 보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샘닭은 자세히 지켜보지만 이 상황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수들은 서로 견제만 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스네퍼는 긴 경기를 원했지만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스네퍼는 경기를 중단할까 고민하지만 바로 그때 딩이라는 시청자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딩은 김을 마스터로 알아본 시청자였고 무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딩의 댓글에는 하벤이 그 폭력배를 이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채팅창의 다른 사람들은 하벤이 계속 얻어맞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딩은 그들을 모두 아마추어라고 부릅니다. 딩은 그 폭력배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몰랐지만 그의 주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팅창이 난리가 납니다. 모두가 알아차리고 그 폭력배는 자신의 주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딩은 주먹이 너무 오래 샌드백을 치면 부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폭력배는 너무 과하게 하벤의 단단한 이마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폭력배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예상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남자는 끝났으니 스네퍼는 하벤이 실제로 이겼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하벤의 얼굴은 엉망이라 스네퍼는 병원비가 동영상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올까봐 걱정합니다. 스네퍼는 싸움으로 훨씬 더 많은 팔로워를 얻었으니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벤은 바미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끝나고 하벤은 그걸로 올린 영상이 일주일 만에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이럴 히트라는 그의 채널에는 총 2,5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첫 수익금으로 13,0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조회당 0.5펜스는 정말 적지만 스네퍼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했고 광고를 넣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첫 수익이 꽤 좋아서 하벤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영상이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네퍼는 지금까지 경고를 받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지적합니다. 경고를 받은 영상은 수익 창출이 중단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규 유튜버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경우 유튜브가 영상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판단하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남자들은 루미를 발견하지만 스네퍼는 그녀가 자신의 시청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벤을 그녀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결국 도망치지만 하벤은 멋진 트랙수트에 정신이 팔립니다. 그는 200달러 또는 300달러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사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하벤은 그것이 실제로 거의 1,000달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것이 스네퍼에게 한 달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이걸 사려고 할 만큼 미쳤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스네퍼가 이미 그 옷을 사고 있어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하벤은 그것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지만 스네퍼는 이런 종류의 물건을 기본적인 필요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벤에게도 하나 사라고 권합니다. 바로 그때 하벤은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자만이 많은 돈을 책임감 있게 쓰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베는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옷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베는 바미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란다. 몇 초 후 바미를 만나기 위해 하벤이 바미가 원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정장을 사면서 모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정장이 가짜라고 의아해한다. 하벤은 스스로에게 좋은 구매였다고 설득하지만 왜 바미가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해한다. 하벤은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가 유명해지려고 친구 파코를 팔아넘겼다며 비난하고 그 정장을 입을 정도로 부자일 거라고 수군거린다. 하벤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유명해지는 것이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의 시청자들은 그의 편이다. 그들은 그에게 악플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한 남자는 하벤에게 그를 험담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라고까지 부추깁니다. 하벤은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지훈이라는 다른 유튜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예쁜 여자에게 질문을 하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훈은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바미는 하벤을 가리킵니다. 바미는 자신도 고가의 정장을 입고 있다며 그들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벤은 자신이 항상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을 질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키가 작고 운동신경이 없었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가 적자생존의 법칙처럼 사회 전체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파코가 그를 깔보는 모습에서 항상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파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김에게 제압당하곤 했죠? 그래서 하벤은 항상 김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미가 바로 여기서 그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인기 있을 필요도 없고 약하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에 모두들 충격을 받고 우연히 손이 스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벤은 힘든 하루 일과 후 바미에게 돌아가는 자신을 상상하며 너무 몰입합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바미에게 꽃을 사왔습니다. 바미는 꽃다발 하나에 꽃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능글맞은 하벤은 그녀가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벤에게 다가오지만 딸은 그가 멍하니 몽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벤은 단지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렇게 몽상에 빠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바미는 그저 그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처 커플은 커플 옷을 입은 자신들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바미를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벤은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벤은 바미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 지루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미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 당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벤은 그 말에 신경이 쓰여 재킷을 벗습니다. 바미는 하벤에게 자신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하지만 하벤은 매우 쌀쌀맞게 짧은 대답만 합니다. 바미는 계속 질문하지만 흥미를 잃고 결국 포기합니다. 바미는 하벤과 문자로는 잘 통하지만 직접 만나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바미는 자신 때문에 힘들게 했다며 사과하지만 하벤은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지루했을 거라고 말하며 여자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그제야 바미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며 대답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먹지 못했다고도 설명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자 바미는 그를 걱정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햇볕이 너무 뜨거울까봐 창가에 앉았다고 설명합니다. 바미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좋아했고 그들을 계속 지켜보던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벤이 아주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하벤은 바미의 남자친구처럼 느끼고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하벤의 학교에 다니지만 김이라고 밝히자 하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벤은 모든 것을 가진 그 남자, 학교에서 말도 걸 수 없는 그 남자가 바미의 친구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벤의 마음은 다시 몽상에 잠깁니다. 그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이 바미의 남편이고 하벤은 그들의 집에 들어온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김이 그를 자기 여자를 쫓아다니는 놈이라고 부르자 딸이 다시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하벤은 거짓말하기로 하고
바미에게 자신과 김이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라고 말한다. 바미는 그것을 듣고 정말 기뻐하지만 하베는 자신이 그 패배자 무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황한다. 하지만 하베는 곧 거짓말을 후회하는데 마침 김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미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김에게 자신과 하벤이 정말 친한 친구인지 흥분해서 묻는다. 하벤은 당황하고 그 남자는 그를 쳐다본다. 하벤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바미와 자신의 마음에게 거짓말한 것을 사과한다. 그녀가 이것을 알 방법은 없지만 패배자들 사이에는 절대 친한 척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 하벤은 자랑하려고 그 규칙을 어겼어. 그저 그녀 눈에 계속 빛나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애의 침묵에 바미는 무슨 일인가 싶어하고 하벤은 두려운 순간을 대비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는 바미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놀랍게도 김은 그냥 친구인가 보다. 같은 반이네 라고 말해. 하벤의 이름을 겨우 기억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애라는 것만 알아. 김은 둘이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하벤은 똑같다고 말해.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벤은 이렇게 행복해진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생각해. 셋이서 산책을 가지만 하벤은 자신이 완전히 끼어든 사람처럼 느낀다. 그는 발톱이 파고들어 너무 아프다며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하벤은 절뚝거리며 떠나는 척하고 더 나은 거짓말을 생각해낼 걸 하고 후회한다. 근처에서 스네퍼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방송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하벤이 꽤 잘 해냈다고 생각하며 그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반면 하벤은 자신이 정말 매력적인 두 사람에게 끼어든 기분이 어떤지 전혀 모른다고 지적한다. 하벤은 자신을 그들에 비해 못생긴 파고든 발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스네퍼는 사랑은 싸움과 같고 강한 상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벤이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벤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스네퍼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스네퍼는 농구 코치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는 극적으로 코치의 말을 인용하며 포기하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네퍼는 그러고 나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벤에게 제안한 사람이 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봄이는 분명 하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가 떠난다고 하자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정적인 연설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스네퍼는 더욱 극적으로 하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승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벤은 감정이 북받쳐 스네퍼에게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스네퍼는 그들이 친구라고 상기시키며 하벤에게 봄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라고 부추긴다. 하벤은 서둘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스네퍼는 다시 한번 콘텐츠 제작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흥분해서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다라는 제목으로 스트림을 할 생각에 잠긴다. 채팅창에서는 스네퍼를 친구로 두는 걸 싫어할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스네퍼는 무언가에 놀라 멈춰선다. 하벤이 무리로 돌아오자 김이 그의 파고든 발톱을 뽑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하벤은 괜찮다고 말하고 김은 다음 주 경기가 있어서 연습하러 간다. 하벤은 이제 와서 김과 봄미가 데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괜히 실망했음을 알게 된다. 바로 그때 김이 놀랍게도 하벤에게 그가 좋은 파이터라고 말한다. 김은 하벤이 깡패와 싸우는 영상을 보고 하벤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은 하벤이 다음 동작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하벤은 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만 김이 말하는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김은 떠나지만 하벤은 다른 사람들도 비밀 치킨맨 영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봄이는 하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의 구현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아직은 할 수 없다. 먼저 그는 스네퍼가 이 순간을 방송하려 했던 것을 폭로합니다. 하벤은 스네퍼의 얼굴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패디 복수하러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봄미는 그 남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하벤은 차분하게 지금 당장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페코는 그가 번호를 물었을 때 남자들에게 관심 없다고 가장했던 것을 지적하며 그녀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욱 모욕하며 하벤은 차분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닭집 아저씨는 흥분한 상대보다 더 쉬운 상대는 없다고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베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먼저 페코를 흥분시킬 계획입니다. 하베는 비웃음으로 쉽게 일을 해내고 페코는 그를 때리려 합니다. 하베는 맞아도 아프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파트코는 놀랍게도 어퍼컷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이미 하벤의 지난 영상을 봤기 때문에 공격 방식을 바꿨습니다. 달고기맨은 자신의 영상에서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행히도 맞아도 아프지 않은 기술은 어퍼컷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하벤은 이제 두들겨 맞고 밤비는 그를 걱정하고 하벤은 3덱의 다른 영상들을 볼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그는 김이 언급한 다음 기술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입니다. 이 순간 하벤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항상 맞고 다녔고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밀 채널에서 싸움을 배우고 돈을 벌 방법을 알게 된 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여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패배자가 되었기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파트코가 그를 파괴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하벤은 맞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매우 다릅니다. 밤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종류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파트코에게 그녀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트코가 다시 하벤을 때리기 시작하자 하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밤비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밤비 앞에서 무가치하고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벤은 애걸복걸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코에게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하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하며 더욱 바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트코는 충격적으로 스네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파트코는 시청자 수를 확인하며 스네퍼는 하벤에게 사과합니다. 파트코는 하벤이 자신의 말을 따르면 용서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보다 더 큰 용기를 보이며 파트코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하벤은 최대의 굴욕을 맛봅니다. 파트코는 격분하여 스네퍼에게 카메라를 돌리라고 소리칩니다. 밤비를 때릴 계획이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벤이 바지를 벗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트코를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코는 그가 정말로 그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하벤의 구독자 수가 이러한 굴욕적인 순간으로 인해 확실히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하벤에게 남은 돈을 모두 보내고 유튜브 계정을 폐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벤은 속옷까지 벗겠다는 그의 진짜 계획을 밝히며 미친 듯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면 그의 유튜브 계정이 영구 정지될 것이라는 사실에 파트코는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하벤은 이미 결심을 했고 밤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선언합니다. 파트코는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김이 놀랍게도 하벤을 막으러 돌아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이 자신에게 남은 약간의 자존심마저 부정하는 것에 하벤은 격분합니다. 김은 방송을 보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벤은 파트코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김이 손쉽게 제압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파트코는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벤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깊은 수치심을 느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밤비는 그를 걱정하지만 김은 지금 하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벤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행복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한 건 파트코를 만난 후였습니다. 파트코가 왜 자신을 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파트코에게는 사실 이유가 없었기에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벤은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까지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벤은 지금도 그렇고 스네퍼가 사과하자 하벤은 걷잡을 수 없이 울먹였습니다. 학교에서 파트코는 다시 가장 충성스러운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네퍼가 그의 메이크업 모델이고 그는 하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건 이후로 하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벌써 며칠이나 지났네요. 파트코는 스네퍼에게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라고 강요하고 스네퍼는 그렇게 하지만 하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맥도날드에서 본미는 하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벤은 집에 있었고
자신은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벤은 자신만을 위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덱의 영상이 컴퓨터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덱은 기적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가르치는 싸움 기술은 일반인과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소년 하벤이 푸시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합니다. 산덱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꿀 의지를 내는 데는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해답은 그들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분노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하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산덱은 이 한 편의 영상 속 기술들을 익히는데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페코는 스네이퍼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때렸습니다. 그는 하벤이 정말로 친구를 늑대들에게 맡길 것인지 궁금해하며 하벤에게 와서 그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스네이퍼는 하벤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집에 안전하게 있으라고 애원한다. 하벤은 지켜보고 있었고 스네이퍼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벤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스네이퍼는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이상한 여자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달려온다. 하벤은 스네이퍼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고 스네이퍼는 그가 이미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하벤은 스네이퍼에게 자신을 촬영하라고 말하고 오늘 라이브 스트림의 제목은 보통 사람과 싸우고 이기는 방법기라고 선언한다. 전날의 모습을 보여주며 스네이퍼는 하벤과 친구였던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는 대신 루미의 프로듀서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페코에게 하벤을 사업 파트너로 참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스네이퍼는 하벤을 패배자라고 부르지만 페코는 처음부터 하벤 편에 서려고 그를 배신한 것에 대해 스네이퍼를 두들겨 팬다. 페코는 그가 지금도 하벤을 배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네이퍼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는지 묻는다. 모두가 역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스네이퍼는 자신이 최악의 인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그는 싸울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으므로 이것이 그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네이퍼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친구 한 명조차 없다. 페코가 자신의 스트림을 시작하고 스네이퍼는 페코의 채널이 어떻게든 회복되었다고 설명한다. 폭로를 당한 후에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졌다. 페코의 거침없는 새로운 스타일 덕분에 인기가 더욱 높아졌고 구독자 90만 명 돌파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벤이 없어서 영상 업로드가 중단되면서 바이럴 히트 구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팬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페코는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스네이퍼에게 하벤을 다음날 학교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스네이퍼는 페코가 친구를 팔라고 하는 것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분노합니다. 하지만 페코는 100만 구독자 달성 계획이 성공하면 스네이퍼를 다시 자신의 촬영 감독으로 삼겠다고 제안하고 스네이퍼는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스네이퍼는 심지어 하벤은 원래부터 자신의 친구가 아니었다고 선언합니다. 스네이퍼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기회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네이퍼는 병원으로 달려가 하벤 엄마에게 주소를 묻는다. 그는 전에 그 집에 가본 적이 있지만 어느 집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스네이퍼는 급하다고만 말한다. 다시 한번 스네이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녀가 주소를 알려주자 스네이퍼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맞는 모습이 보인다. 하벤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격분한 페코가 책임을 묻는다. 스네이퍼 덕분에 그는 웃음거리가 되어 $300짜리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스네이퍼는 하벤의 집에 가서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페코는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더 심하게 때립니다. 그는 스네이퍼에게 하벤을 학교로 데려오도록 설득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네이퍼가 정반대로 행동하자 페코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하벤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고 페코가 그를 때린 것에 대해 $300를 받는다고 밝힙니다. 스네이퍼는 페코가 이번에는 그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하벤에게 집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매우 진지하게 말합니다. 페코는 완전히 화가 나서 스네이퍼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스네이퍼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벤의 어머니와 전날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는 하벤이 스네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벤은 드디어 반에 친구가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 친구 덕분에 학교가 훨씬 재밌어졌다고 어머니께 말했대요. 스네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네퍼는 자신이 배신자이자 허풍쟁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벤이 여전히 자신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서 하벤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스네퍼가 말리지만 하벤은 학교로 돌아옵니다. 하벤은 스네퍼가 이 장면을 스트리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목을 보통 사람과 싸우고 이기는 방법기라고 선언합니다. 스네퍼는 하벤이 아주 멋진 척하는 모습에 놀라지만 하벤이 손에 연설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봅니다. 하벤은 맞아도 안 아픈 기술로 시작합니다. 페코가 이미 이 기술을 이겨낸 적이 있어 스네퍼는 걱정합니다. 하벤이 페코에게 이 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벤이 또다시 어퍼컷을 날리자 페코도 실망합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한 후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만에 빠져 실력 좋은 격투가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미 앞에서 스스로 창피를 당했고 차라리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나을지 고민했습니다. 하벤은 시청자들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벤은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애니메이션이었다면 갑자기 어떤 기적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겠지만 불행히도 하벤은 이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벤은 자신만의 기적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은 비밀 유튜브 채널이었다. 하벤은 닭고기 사나이의 두 번째 싸움 강좌, 즉 보통 사람과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 넘어갔다. 샘덱은 하벤의 헌신이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다음 기술을 배우는데 한 달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싸움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중 첫 번째는 신체 단련이다. 샘덱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지시했다. 프로 선수들은 체격 차이를 메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신입 선수들은 그런 기술이 없으므로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하벤은 단백질을 얻기 위해 날고기를 갈아서 쉐이크를 만들었지만 결국 토해버리고 말았다. 하벤이 너무 흥분해서 샘덱이 단백질 쉐이크를 사라고 추천했던 부분을 놓쳤습니다. 싸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지력입니다. 하벤에게는 단백질 쉐이크를 살 돈이 없었지만 그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력으로 직접 만든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샘덱은 과식하면 살찔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운동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샘덱은 수영이 체력 향상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며 수영장에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체력은 싸움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샘덱은 수영하면서 주먹을 쥐고 수영하는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높이는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벤은 수영장이 명랑한 외향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단호했기에 공중 목욕탕에서 수영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하벤은 지쳐갔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샘덱이 그의 건설업자의 체력에 극적인 변화를 단 한 달 만에 만들 수 없다고 밝히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좋은 기초였다. 새로운 파이터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라는 무기다. 하벤은 특급 기술을 배우게 될 준비를 하며 정말 흥분했다. 그러자 샘덱은 질문을 던졌다. 여러 격투기 중에서 난투극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한 기자가 챔피언 무술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한 아이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떤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 하나의 기술이었고 권투조차 아니었습니다. 샘덱이 이제 챔피언의 답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자 하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샘덱은 하벤에게 체중을 앞발에 실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뒷발의 긴장을 모두 푼 채 샘덱은 하벤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몸을 회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하벤은 파코에게 로우킥이라는 MMA 스타일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모두들 놀라고 하벤은 자신이 실제로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샘덱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벤에게 이 로우킥을 1만 번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결과를 볼 거라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파코가 그 발차기에 그냥 웃자 하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로우킥을 알고 있었고 로우킥을 쓸 때는 허벅지를 노려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스네퍼는 채팅에서 다시 딩이라는 노인을 보고 하벤이 사실 발차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이 하벤이 고의로 했다는 것을 알아채자 스네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MMA 스타일의 로우킥을 사용했어요. 로우킥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업그레이드된 로우킥으로 사실 종아리킥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미지가 쌓이는 전통적인 킥과 달리 종아리킥은 한 방에 즉각적인 데미지를 입혀요. 김은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 감탄하며 하벤의 채널 구독까지 고려한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이야기했을 때 하벤이 다음에 사용할 것이라고 그가 예상했던 기술이었다. 샘딕 또한 하벤에게 상대가 자신보다 크다면 도망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가르쳤다. 하벤은 파코가 자신을 붙잡으면 박살낼 것을 알기에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기회를 포착하자 종아리 걷어차기를 사용한다. 채팅창을 포함해 시청자 모두 감탄하지만 김은 하벤이 다음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는 곧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바로 그때 파코는 종아리 걷어차기가 하벤이 아는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눈치채고 하벤이 단 한 번의 발차기로 파코와 싸우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파코는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샘딕은 자신의 영상에서 종아리 차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예측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안에 2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지만 샘딕은 훈련 중에 다른 기술을 가르쳤다고 설명합니다. 파코는 또 다른 종아리 차기를 예상하지만 하벤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샘딕은 상대가 종아리 차기에 집중하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파코는 이제 하벤의 다음 발차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지만 하벤은 자신이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벤은 놀랍게도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기른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기술을 오버핸드 후크라고 부르고 그걸로 파코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하벤은 파코가 희망 없는 쓰레기라고 선언하고 하벤이 승리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모두 충격 속에 지켜봅니다. 파코의 친구 몇 명이 복수하려 하지만 스네퍼가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친구 하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려한다면 그들이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스네퍼는 이제 하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처럼 스네퍼는 하벤이 맞으면 자신도 맞는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벤이 자신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하벤의 어머니 덕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네퍼는 자신이 얼마나 깡패들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보고 놀랐지만 사실은 김 때문입니다. 김은 하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놀랐고 우리는 그 싸움이 하벤에게 얼마나 감정적인지 볼 수 있다. 하벤은 이것이 무언가의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스트림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그날 이후로 파코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벤은 파코가 자신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하벤은 자신이 파코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죽을 만큼 노력한 끝에 운 좋게 한 방 먹인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파코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이 바닥을 쳤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녀석이 받아야 마땅한 벌이라 생각하며 하벤은 신이 난다. 더 좋은 것은 하벤의 바이럴 히트 유튜브 채널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벤은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했고 그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구독자들에게 약속한다. 하벤은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고 별로 비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이틀 전에 친구가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하벤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스네퍼가 선물을 들고 방 밖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벤의 엄마는 하벤에게 그 친구가 자기 곁에 있으면 기운이 난다고 말했던 친구라고 상기시켜줍니다. 하벤은 이제 기억하지만 그가 엄마에게 말했던 친구는 사실 김이었습니다. 스네퍼는 그동안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하벤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사실 하벤은 스네퍼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지만 하벤은 스네퍼가 좀 멍청하긴 하지만 사실 꽤 친절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잠시 후 스네퍼는 하벤에게 전문 편집자를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스네퍼가 지금까지 편집을 맡았지만 아마추어라서 더 좋은 편집자를 구하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콘텐츠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은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흥미를 유지할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하벤은 동의하고 구직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스네퍼는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벤은 스네퍼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스네퍼의 생각은 시청자들에게 편집을 자원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 하벤은 영상 편집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바로 그때 하벤의 경기를 분석하는 노인 등이 자신에게 경험이 있다고 댓글을 답니다. 스네퍼는 그가 중년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의심하지만
하벤은 그의 나이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좋은 편집자를 원합니다. 해번이 원하는 거니까 스네퍼는 그 남자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면접을 보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해번은 할아버지 정보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프로필이 남자들을 좀 걱정하게 만듭니다. 스네퍼는 너무 걱정돼서 해번에게 그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번은 약속을 지킬 계획이고 할아버지가 곧 면접을 보러 올 거라고 설명합니다. 남자들은 그가 흔히 늙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야단칠까봐 두려워하지만 할아버지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야단치며 면접을 봐야 하니 충격받을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게일이고 귀엽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처럼 말해서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인터뷰를 시작하라고 재촉하고 스네퍼는 그녀가 옛날 사람 같은 말투를 쓴다고 놀린다. 게일은 그의 손가락을 잡고 무례하다고 지적하지만 이 때문에 스네퍼는 하벤처럼 백일몽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 게일에게 꽃을 선물한다. 게일은 꽃다발 중 하나에 꽃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스네퍼는 하벤이 꿈에서 했던 것처럼 매끄러운 말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벤이라는 이름의 스네퍼의 개가 그를 방해하며 깨우라고 말한다. 반쯤 꿈을 꾸던 스네퍼는 하벤에게 착하게 앉으라고 말하지만 현실로 돌아온다. 스네퍼는 그녀가 자신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백일몽을 꾸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그들은 그녀가 편집한 영상을 본다. 영상은 하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인트로로 시작된다. 스네퍼는 그저 그녀의 작은 손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와 엄지씨름을 하고 싶어 했다. 이 때문에 스네퍼는 그녀를 당장 고용하고 싶어 했지만 하벤은 비디오를 더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일은 하벤 채널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시청자들의 댓글까지 구현했다. 하벤은 그녀를 고용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녀가 편집하는 동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궁금해했다. 그런 다음 게일이 민감한 콘텐츠를 편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그의 속옷에 있는 것들까지 편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 하벤은 엄청나게 당황해서 그냥 그녀를 고용하기로 동의했다. 그녀의 능력을 보면 하벤은 그녀가 어디든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왜 하필 자신들의 회사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게일은 그냥 그의 팬일 뿐이라 함께 일하기로 합의한다. 다른 한편 바미는 바이럴 히트의 새로운 편집자 발표를 본다. 그녀는 하벤이 유튜브 채널 작업할 시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일부러 연락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닌지 의아해한다. 그것보다 더 나쁜 건 그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언가에 대해 정말 걱정하는 것 같다. 바미가 확인해보니 여러 남자들이 얻어맞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 아이가 오락실 게임을 조용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가 모두를 때렸는지 묻는다. 그 아이는 게임을 망칠까봐 더 걱정하며 그 큰 남자에게 50센트 있냐고 묻는다. 하벤 집에서 스네퍼가 하벤에게 태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마셈마 리그의 전직 파이터였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쫓겨났다. 그 남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은데 고등학교 시절 그에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스네퍼는 그 남자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했지만 스네퍼는 태권도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차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권도가 꽤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발차기를 시도하는 순간 다리만 걸어 넘어뜨리면 된다고 한다. 스네퍼는 자신도 태권도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게일은 아이들이 아마추어처럼 생각한다고 꾸중한다. 그녀는 길거리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을 스포츠 태권도라고 지적하지만 격투 태권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스포츠 태권도는 점수와 제한 시간이 있지만 격투 태권도의 주된 목표는 상대를 기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락실에서 아이가 큰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을 통해 이를 보여줍니다. 게일은 전문 무술가들의 발차기 속도와 힘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무에타이와 카포에라 선수들의 기록도 인상적이었지만 태권도 선수는 그들의 2배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발차기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였고 힘은 1000kg이 넘었습니다. 하벤은 이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스네퍼는 자신의 채널이 괴롭힘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태훈이 그의 다음 상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벤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받아들이지만 스네퍼의 말을 깨닫자 공포에 질립니다. 게일은 태권도가 사실 요즘 매우 유명하며
전 세계 많은 MMA 선수들이 태권도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에서 나왔던 할인된 마이크 타이슨조차 태권도가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게일은 상대방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백킥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오락실 아이가 큰 남자를 날려버리는 모습으로 시범을 보입니다. 스네퍼는 시청자들로부터 이 남자의 정보를 얻었는데 하베는 그것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태훈이 보통 깡패가 아니라 프로 선수라는 것입니다. 하베는 그런 괴물 같은 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차라리 자신의 채널에서 먹방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태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는 강북고의 악마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 전체가 두려워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비싼 신발 같은 것을 빼앗으려는 평범한 폭력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악마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그가 피해자의 친구들을 인질로 삼기 때문입니다. 태훈이는 자신이 빼앗는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무력감과 수치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베는 파코보다 훨씬 더 나쁜 그에 대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베는 겁에 질렸고 스네퍼는 그가 시청자를 배신할 수 없다고 일깨워줍니다. 하베는 자신이 폭력배와 싸우겠다고 약속했지 프로 무술가와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게일은 일진을 때려 눕힐 생각에 너무 신이 나서 태훈과 직접 싸우고 싶어한다. 반면 하베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싸울 동기가 전혀 없다. 한편 태훈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다가 깡패들을 만난다. 그들은 복수를 원하지만 태훈은 그들을 공격하고 오락실에 다시 갈 돈 50센트를 달라고 한다. 큰 남자는 태권도는 그저 허세일 뿐이고 태훈을 붙잡으면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태훈이 그의 돌진을 가볍게 피하자 그는 놀라며 태훈의 발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믿을 수 없어 한다. 그 남자는 태훈의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태훈은 발차기 세례를 퍼붓는다. 태훈은 다시 50센트를 달라고 하자 큰 남자는 그냥 주겠다고 한다. 태훈이는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고 설명하고 친구는 50센트를 주기로 한다. 태훈이는 큰 남자를 때리고 이제 오락실에 갈 돈이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50달러를 달라고 한다. 친구는 이것에도 동의하지만 태훈이는 계속 큰 남자를 때리며 이번에는 5,000달러를 요구한다. 친구에게 그런 돈이 없자 태훈이는 큰 남자를 혼내주기로 한다. 근처에서 촬영하던 스네퍼는 소문보다 더욱 사이코패스 같은 태훈의 모습에 공포에 질린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이 있지만 스네퍼는 이 사이코패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때 태훈이 자신의 쪽을 바라보자 스네퍼는 겁에 질려 간신히 숨는다. 후에 호빈이는 친구의 열정적인 모습을 칭찬하지만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호빈은 스네퍼가 도망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태훈이 그들을 찾자 곧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음을 깨닫는다. 스네퍼는 태훈에게 자신의 태권도가 정말 멋있어서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호빈은 스네퍼가 말솜씨가 좋아서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한다. 이것은 완벽한 상황이다. 호빈은 아직 태훈과 싸울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영웅이 아니고 그의 몸은 모든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그때 태훈이 그들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 게일이 나타나고 호빈은 그녀가 태훈과 싸움을 걸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미와의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게일은 재빨리 멈추고 호빈은 그녀 역시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설명하고 떠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이 바이럴 히트 유튜브 채널 출신이고 자신을 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태훈의 말에 그룹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는 소문도 들었고 호빈에게 유튜브 채널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전형적인 불량배 행동처럼 보이지만 태훈은 다르다. 태훈은 소문대로 스네퍼를 때려 피해자들의 친구들을 인질로 잡는다. 호빈은 태훈이 실제로는 빼앗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의 진짜 목표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맞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무력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기를 원한다. 태훈이는 다시 한번 호빈이에게 유튜브 채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50센트를 요구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